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1-1차시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따로 빼놔 가지고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영어로 하면 Law of Large Numbers 네요. 큰 수의 법칙이죠. 일본식 표현으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전공책을 찾아보면 강대수의 법칙, 약대수의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큰 수의 법칙은 약대수의 법칙이라고 전공책에는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표현으로는 큰 수의 법칙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있고 실제로 했을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난다 할 때 그때의 상대도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 사이의 차이, 이렇게 하면 차이죠. 차이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을 확률, 이 확률이 n을 한없이 커지게 한다 라는 말은 이 독립시행을 갖다가 여러 번 한단 말이죠. 한없이 크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한없이 크게 할 때 그 확률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쓰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 이제 저도 이제 엄청 이제 효율적인 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게 이 시간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을 갖다 표현할 때 수학만큼 잘 정리를 해주는 게 또 정확하게 이제 해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수학을 배우는 의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그 긴 말을 이렇게 식 하나에 이제 줄여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수학을 배우는 그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더 계속 읽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문장으로 하면 n이 한없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 p와 상대도수 n분의 r의 차이가 임의의 양의 입실론보다 작아질 확률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다음 엑셀을 보고, 엑셀에서 제가 파일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 한번 실험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10번 던지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진 횟수가 10회까지 될 때 각각은 이제 랜덤 함수거든요. 0에서부터 1까지 요 사이에 있는 수를 랜덤하게 이제 돌려주는 함수인데 요렇게 이제 될 때마다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앞뒤 0.5보다 크면 앞이라고 하고 0.5보다 뭐 작거나 같으면 D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여기 0.5가 수학적 확률이 되겠죠. 동전을 던졌을 때 수학적 확률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앞이 이렇게 이제 되면 앞이 총 3번 있고 D가 7번 있죠. 이거를 단추를 제가 여기 있는 걸 누르면 여기 있는 수가 여기로 이제 복사가 되면서 여기 있는 게 새로운 이제 10번을 던진 수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다시 복사가 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나타나지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게 이제 단추를 누를 때마다 누적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설명이 긴데 일단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1부터 10까지 10회 던졌을 때 앞이 3번 나왔고 D가 7번 나왔다라고 치겠습니다. 10번 중에서 이제 던진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앞에서는 이제 총 10번 던졌을 때 앞이 3번, D가 7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또 10개를 던지면
그때는 앞이 4번, D가 6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 6번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전에는 3번, 7번이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둘 다 이제 합하면은 앞이 7번, 그 다음에 D가 13번 이렇게 이제 오게 되죠. 총 20번 중에서. 그래서 이제 20번 던졌을 때 D 앞 비율, D가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 또 30번 던지면 또 뒤에 5, 5가 추가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를 늘려가 보겠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30번, 20번 던졌을 때는 아직까지 D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10번을 던질 때, 어떨 때 보면은 전부 다 앞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전부 다 D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총 10번만 관찰하면은, 이제 뭐, 반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요렇게 이제 한 260번, 270번, 280번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화하는 비율이 별로 안 보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정이 좀 느리네요. 그죠? 느려서 한번 요 수정을 할 수 있나? 매크로 수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편집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딨나? 여기 있네요. 제가 딜레이 하라고 한 거를 여기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되죠. n 횟수를 이제 점점점 계속 이제 늘려가 보면 이제 총 10번 중에서는 뭐 방금 봤습니까? 방금 전부 다 D가 나왔었죠? D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앞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한 뭐 1400, 1500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이제 늘려 나간다고 하면 n번 던졌을 때 D 앞 비율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 가니까 이제 변동이 없어지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한 3000번 정도 하면은 거의 반반이 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이제 그렇던데, 한 3000번 정도 이렇게 이제 던지게 되면 앞이 1496, D가 1514 해가지고,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 확률이 앞이 나올 확률 아니면 D가 나올 확률인 통계적 확률이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죠? 심심하니까 한 100번 정도 이제 좀 더 한번 눌러볼까?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한 4000번 정도 눌렀을 때도 차이가 그 정도 이제 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네요. 4000번 정도 하니까 실험적으로 차이가 아까 전에 14였는데 3000번 했을 때 한 14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제 한 4000번 정도 던지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차이가 한 2000에서 차이가 5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위에 큰 수의 법칙, 전공책에서는 약대수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그 직접 증명은 체비쇼프 부등식을 이용을 하거든요. 어려운데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체비쇼프 부등식은 K는 양의 정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델타 요 값은 이제 양수고 요거는 이제 평균처럼 이렇게 쓰이는 어떤 실수인데 모든 확률은 요렇다라는 거예요. 체비쇼프 부등식에 의하면. 그죠? 이걸 보면 위에 있는 요거랑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요 형식과 요 체비쇼프 부등식 요 형식이 이제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이게 K가 점점 크면 클수록 요 값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요 전체 확률은 이제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증명이 되는 게 이제
약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직접 증명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때 그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큰 수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 교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주사위 한 개를 n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x는 이항분포 n, 6분의 1 요걸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실론이 1이다, 0.1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0.1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확률은 그러니까 n분의 x와 6분의 1의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이제 풀어주면은 이제 양변에 또 n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이제 형식이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네요. 그럴 때 n이 10일 때, n이 30일 때, n이 50일 때, n이 100일 때, n이 200일 때에 대해서 각각 이거를 갖다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x가 여기 있을 확률은 이제 구해보면 0.666에서 2.666 사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x 값은 이제 자연수죠. 자연수 값이니까 1, 2 이거밖에 해당이 안 돼서 여기 나올 확률은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되네요. 3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 2에서 8 사이에 x가 있을 확률인 거니까 3, 4, 땡땡땡 7까지의 확률을 다 더하면 되어서 나오는 확률은 이거고 50일 때는 이제 요거 계산해주면 3.333에서 13.333이니까 4, 5, 13 그러니까 총 50번 던질 때 이 말은 이제 B의 50,6분의 1에 대한 확률이란 거예요. 요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0.945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고요. 100이면은 0.9925, 그 다음에 200이면 0.99998.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1에 한없이 결국에 이거의 종착점은 1이다. 요 확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제 점점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네요. 언제? 입실론은 0.1에 대해서. 그죠? 사실 이 확률을 구할 때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걸 배우면 더 쉽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게 아쉽네요. 그죠? 어쨌든 요 확률 다 더하는 요것들의 확률 값이 나중에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입실론이 0.1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실론이 그럼 0.01 아니면 0.001, 0.00001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 대입해도 이게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거 종합하면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지면 여기 이제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어떤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을 확률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의 수 n이 한없이 커질수록 1의 눈이 나오는 상대도수 n분의 x는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큰 수의 법칙을 정리를 하면요. 독립시행에 한해서 말로 풀어서 설명한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라고 하면 상대도수 n분의 x는 n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p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큰 수의 법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시행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 통계적 확률을 확률로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클 때에는 통계적 확률을 확률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이 상대도수로 이제 정의하는 확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수학적인 이제 판단 근거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시행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할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이제 서로 이제 똑같은 값이 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